작년에 제 지인 중 한 명이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고 한 12명 정도 모여서 몇 주 전에 예약해둔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 중 8,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한 남자가 파티 시작 전부터 그 일에 대해 글을 올리더라고요. 스토리 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갖 것을 다 올렸죠. 그리고 막상 파티가 시작되자 그는 저녁 시간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음식 사진 각도를 잡고 지금까지 누가 자기 스토리를 봤는지 확인하느라 바빴던 겁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생일 주인공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저 친구는 오늘 진짜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 8,000명의 팔로워들은 그 저녁 식사의 어떤 한 장면을 공유받았겠지만 정작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던 12명의 사람들은 그 손님과 제대로 된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에 휴대폰을 아예 꺼내지도 않은 다른 손님 한 명은 어떤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심지어 몇 달 전에 나눴던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기록하지 않은 채 파티장을 떠났죠. 다음 날 아침 생일 주인공은 그에게 와줘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8,000명의 낯선 사람들은 포장된 환상을 얻은 반면 테이블에 있던 12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아주 작은 파편만을 겪어야 했던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제가 깊게 파헤쳐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기록해야 한다는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는지, 혹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는지에 대한 심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그만둔 사람들이 모두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기 인식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그들을 그곳에서 밀어낸 경우가 많죠.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우울한 시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진짜 현실과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장면 사이의 격차를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진심을 담아 올린 글이 철저히 무시당했거나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렇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던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앙금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소셜미디어를 떠난다는 것은 차분하고 심사숙고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보호 본능에 더 가까웠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서 그렇다는 식의 이야기는 현실을 너무 깔끔하게 포장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그 거대한 시스템의 상처를 입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뿐이기도 하니까요. 그것 역시 완벽하게 타당한 이유이며 누군가에게는 진실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예외 없이 소셜미디어를 떠난 사람들은 몇 주 뒤에 찾아오는 아주 특별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아주 고요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백색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 진정한 침묵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셜미디어의 어떤 점이 그리운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하나도 그립지 않아요. 왜 이런 고요함이 찾아오는지 설명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그 경험을 온전히 즐기는 정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그 행동 자체가 당신을 그 순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관객들을 위해 그 순간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행동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이 만들어내는 기억은 훨씬 얕아지고 그 순간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이 연구 결과를 알든 모르든 간에 무의식적으로 그 대가를 느끼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대가를 치르기를 멈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남들과 다르고 이상하다는 말을 듣거나 도대체 뭘 숨기고 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보여주기식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반사적인 의심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마치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한 선택이 무언가 잘못을 자백하는 행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항상 느껴왔던 감정의 이면에 실제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저 당신 말이 맞아요. 라는 흔한 위로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큰 위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연관성이 깊은 심리학 용어는 바로 사적 자기인식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보려는 경향을 뜻합니다. 이런 사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과 더욱 깊이 교감하고 있지만 단지 그 방향이 내면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마땅히 느껴야 한다고 정해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보일까를 묻기 전에 나 스스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라고 먼저 질문합니다. 거의 모든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최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내향적인 태도는 마치 일종의 결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결함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외부의 인정이나 확인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상입니다. 이것은 요즘 세상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게 반응을 보이나 내가 지금 괜찮아 보일까, 내 삶이 남들처럼 평범해 보일까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하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마음속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생활을 지키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마음속에 그 확인 프로그램을 꺼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은 분명히 존재하며 저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마찰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소식을 알기가 더 어려워지고 당신의 피드를 통해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만 하죠. 그리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몇몇 인간관계는 무관심 속에 조용히 흩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뼈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실제로 만날 약속을 잡는 사람들은 그저 피드만 쳐다보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80년 이상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온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가까운 인간관계의 질이 우리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그 관계의 깊이입니다. 몇 달 전에 세세한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다음 날 아침 진심 어린 문자를 받았던 그 손님처럼 말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상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사실 꽤 여러 세대가 침묵이 결코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왠지 그때는 내 삶이 온전히 내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분명히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삶이 더 자신의 것이었다는 말은 굳이 사진을 찍어 남기지 않아도 일상의 평범한 경험들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와 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험을 인터넷 콘텐츠로 변환시키지 않고 그저 그 경험 자체로 남겨두려는 본능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길러야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본능을 잃지 않았거나 다시 그 길을 찾아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일상 속에서의 엄청난 몰입감과 존재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 다가오든 그들의 머릿속 어느 곳에서도
사진 밑에 달 글귀를 고민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평화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게 묻는다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도권입니다.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이 감각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외주를 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라왔다면 소셜미디어를 떠난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여겼다면 혹은 소셜미디어가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강요했던 당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도저히 놓아버릴 수 없다고 항상 느껴왔다면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세상이 이제서야 간신히 따라잡기 시작한 대화에 훨씬 앞자리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중에서 당신이 소셜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과 조금이라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또한 당신은 아마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분일 테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의 다른 심리학 해설 영상들에서도 큰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